저희 아내 운전면허는 미국, 캐나다, 뭐 일본, 독일 다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예요. 갱신 없이. 자, 저희는 한국법을 모르니까 또 거기 뭐 산길에 시골길에 아파서 제가 아파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아내가 이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통행경찰서는 그것도 무면허 운전 교사 무면허 운전을 제가 교사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했었어요. 그런 걸로 협박하는 거죠. 교통사고 상해 공갈 보험 사기를 금융감독원이나 여러 기관에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고 사건이 두 개가 걸린 겁니다. 통영지청에서 무고 사건을 받아서 그래서 통영지청에서 기소를 했죠. 근데 경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검찰 조사도 생략하고 그냥 구공판 회부인 거예요. 근데 구공판에 회부하려면 그만한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포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짜 체포영장을 오늘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원본과 복사본이 틀려요. 글씨체가. 그러니까 저한테 제시했던 원본이라고 제시했던 그것이 가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줬으니까. 요거 두 가지는 똑같죠. 원본이라고 그랬던 것과 복사본이라 글씨체는 똑같죠. 그렇지만 나중에 통영지청에서 제시해준 두 달 제가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제시해준 체포영장에 나오는 글씨체와 요 두 달 전에 제시했던 체포영장과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가짜예요. 가짜 체포영장으로 국민을 체포해서 뭐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이 사람은 범죄자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조사 없이 구공판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죠? 다 있으니까. 상대방이 보험 사기를 쳤던 거, 운전자 바깥이 범인 도피가 있었던 거, 앞지르기 했던 거 다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확보를 했죠. 그런 통행자 조사 과정에서 그런 거 다 확보했습니다. 근데 저를 조사하면 검찰에서 기소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해주는 거죠. 그 바로 기소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사용한 증거 기록이 있어요. 그게 조작된 게 많습니다. 통영지청은 들으십시오. 부끄러운 줄로 아세요. 우리 같이 민초들을 그렇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해치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조국 당으로부터. 물론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 제일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로스쿨도 다니고 그래서 이 사회의 혜택을 가장 받고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될 그런 검찰이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녹음 하나 들려드리고요. 앞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통영지청에서 증거 기록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뒤집어 씌웠죠. 왜냐하면 저 사진에 나오는 증거는 99% 조작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일단 녹음을 들으시면서 화면을 바꿔서 저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여기는 내 관상에서 온 거고 내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민영사상 따지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민영사상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를 잘못했다고 따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운전자 바깥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도 쳤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거 5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고 다 이 사람 죄입니다. 내가 그거 따지지도 않았어요. 고소도 안 했습니다. 괴롭혔어요 계속.
사람도요 지금 8개월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얼마가 됐더라도 국가에 내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형사님한테 이걸 녹음한다고 그러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같은 경찰관이니까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왔겠습니까? 이게 처리가 되면 왜 8개월이 걸렸겠어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거 처리 안 해줄걸요? 아마? 그리고 여기가 관할지가 맞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사람이 어디 갇혀야 된다면 갇히든지요.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돈 받아간 건 이 사람한테 따지고 나도 민형사상 따지기로 안 했기 때문에 돈 준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그 사실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2차, 3차 피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여기 관할지기 때문에 제가 형사소송에서 권리가 있고 안 해도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체포영장을요 이런 걸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따질 시간도 없어요. 장인어른 아프시다 그래서 우리 나가봐야 됩니다. 이거 이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기침 막 할 때 잠시 거기서 운전을 해준 그 행위밖에 없는데. 장기령 씨, 네. 이제 본인 말씀하시고 일단은 통영경찰서에 사고로 해서 사고 접수가 되어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그 건이 아닙니다. 그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른 건입니다. 어떤 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운 건이에요. 그거는 여기랑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운 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자, 지금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요, 23년 6월 12일 날 녹음입니다. 통영경찰서는 무면허 이런 것들을 약점 잡아서 뒤집어 씌워서 제가 범죄 사실을 말할 수 없도록, 진정할 수 없도록, 신고할 수 없도록 계속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에서 아내가 남편이 이제 심하게 아플 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켰던 게 그게 만약에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입건을 시켜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걸로 아내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아내를 겁박하고 아내를 통해서 저를 협박하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여기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6월 12일 날 찾아간 거예요. 아내가 6월 8일 날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구는 간단해요. 이거 보면은 과태료를 내려면 내고 벌금 내려면 내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된다면 갈 테니까 여기가 내 범죄 관할지고 여기가 내 주소지니까 형사소송법 4조 토지관할대로 2종가에 4종가 토지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에서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해줬습니다. 통영경찰서랑 전화하면서 여기서 입건을 안 시켜줬어요. 통영경찰서는 입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를 약점으로 또 구속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제 입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통영경찰서. 그런데 문제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가 그 범행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입건을 시켜서 처벌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그냥 가라는 거죠. 맨 처음에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처벌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고 부탁입니다. 이러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라는 거죠. 15일 날 일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내말 기다려 보세요. 중간에 말을 끄니까 서로 이렇게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중간에 말을 끄.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운 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건 10월 15일 날 10월 일로 10일 어디서 있네요? 10월 15일 날 이 사람 끼어 들어와 갖고 들어주고 네. 제가 선생님 네.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을 좀 해주세요. 네. 10월 15일 날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통영에서?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통영경찰서에서 사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 장길영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면 제가 조사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 사건 일단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통영경찰서에다가 이 사고가 접수된 게 있는지. 접수가 된 게 없으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거 접수를 통영경찰서에서 해서 그 다음에 사건 이번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면 제가 조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말은요, 아무튼 접수를 해서, 여기가 관할지니까, 여기서 무면허를, 법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해달라 그러면 간단한 거거든요? 다 인정하고, 얼마 내려면 얼마 내고, 어떤 벌금을 내려면 내고, 어떤 처벌이 있어도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데, 통영경찰서랑 계속 전화를 하면서 안 해줬습니다. 그때까지 통영경찰서는 저를 겁박해서 그 약점으로 입을 막아서 그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실패하니까 나중에 23년 6월 18일인가 20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통영경찰서에서 입건을 시켰습니다. 입건을 시킬 때 내 교통사고 사건 번호가 아니라 또 하나 사건 번호를 만들었어요. 안에 앞으로 이거는 이제 좀 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얼굴이 비슷해도 다른 사람이에요. 제 교통사고 사건은 22년 10월 20일 날 어떤 사람이 상해 공갈을 하면서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황당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보험 사기도 통영경찰서랑 치기 때문에 제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몇 번을 냈습니다. 조금 다르게. 그런데 그 고소장을 어쩔 때 인멸해버리고 통영경찰서에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입건도 안 시키고 몇 달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있고 이런 짓을 했어요. 원래 고소장을 써서 내면 그거를 접수와 동시에 입건시켜서 고소인 조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안 했습니다. 내 사건 번호는 그 고소장들에 다 나와 있는 사건 번호들이 있어요. 몇 개가. 거기에 대해서 사건 결정 통지서도 저에게 보내지 않고 그 고소인 조사도 안 해주고 이제까지. 그리고 제가 아내 사건 번호가 아니에요. 근데 아내의 사건 번호를 새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새로 만들었으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다 그런 거를 조서를 통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그 피의 사실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니까. 피해자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영경찰서에서 피해자라고 인정을 해서 피해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누구 피해자냐면 앞질을 했던 사람들, 상해 공갈을 했던 사람들, 강제로 저와 아내를 그들의 차에 태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통영경찰서에 피해자로 넣었는데 문제는 사건 번호를 23년 6월 20 며칠 경에 그 전후에 사건 번호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제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거기에 저희 아내에게 제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해갖고 아내를 기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그 이후에 체포해 갔습니다.
그 체포해 갈 때 한 건은 통영지청 사건이에요. 내가 무고했다는 거죠. 무고. 내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낸 모든 고소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요 수리비 견적서만 해도 그 보험 사기범이 저한테 돈을 받았으면, 저희 아내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으면 이 DB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되죠. 여기 사고 일자를 1월 28일로 바꿨습니다. 입고 날짜는 10월 16일이에요. 최초 등록일은 10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5일날 사고가 났으니까 등록을 했죠. 그리고 입고를 10월 16일날 자동차를 입고시켰죠. 10월 15일날 사고 때문에 입고한 거죠. 근데 사고 일자를 1월 28일날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요 피보험자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 더 이름을. 이거 피보험자가 아마 이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이 돈은 충분히 받았고 더 뜯어내려고 했었거든요. 아프다고. 뭐가 아파요? 상해 진단도 없고 영상도 제시 못하면서.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 또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기보험을 치고 할 때 통영경찰서가 가담한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통영지청으로 넘어가서 이런 이쪽 좌측에 있는 이런 증거를 만들어서 저를 형사 기소했던 것입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접니다. 이 사람이 통영경찰서 경찰입니다. 사법경찰. 여기는 통영경찰서 앞이에요. 위치가. 여기는 통영경찰서 출입을 막기도 하고 차량 통행을 막기도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 뒤에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요건 2층에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게 만든 구조물이고요. 여기 뒤에는 광고입니다. 이게 부동산 광고예요. 그리고 여기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2층에 있어요. 여기 2층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경 판매하는 그 건물이에요. 이쪽은 여기 우회전해서 한 150m, 200m 가야지 됩니다. 이게 사진이 모순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허위 조작입니다. 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걸로 했냐면요. 명예훼손을 성립시키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 자연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씌운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이 길에 제가 서 있었다. 근데 지금 맨 처음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몰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진을 왜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을까? 이거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구조물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조작이다. 합성 사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왜 이게 조작 사진이냐면 이 사물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다 그 자리에서 요 사물이랑 요 구조물이랑 요거랑 같죠? 그럼 사람이 여기 서 있고 여기 비슷한 자리에 서 있죠? 그러면 뒤에도 비슷한 게 나와야 돼요. 이 뒤에 보세요. 이런 게 제 머리에 딱 머리 뒤에 있거든요. 요 부동산 간판이. 부동산 간판이 여기 조금 보입니다. 하얀색. 내 머리 뒤에 없어요. 이건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조금 각도를 바꿔서 카메라를 좌측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카메라가 좌측으로 가면 이 간판이 보이게끔 해볼게요. 그러면 또 여기가 틀려집니다. 여기가. 자, 보세요. 이게 이 사진입니다. 카메라를 갖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갖고 사진을 찍으면요. 이 뒤에 까마득하게 여기 광고가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 머리 뒤로 안 왔죠? 그리고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 벽이 많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구조물만 있지 벽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뒤에 안경 간판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안경 간판이 없죠? 여기는 안경 간판이 없습니다. 바로 요 건물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이 건물이 농협인지 수협인지 마트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요게 가려졌어요. 요 옆으로 우측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측으로 더 가서 이 간판이 안경 간판이 나오려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여기는 없는 거죠. 이 사진에는 아예 벽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건 조작 사진입니다. 또 이 뒤에만 해도요. 자, 보세요. 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여기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틀린 거예요. 제 머리 뒤에 원래 가로등이 와야 되는데 이건 한참 좌측에 가로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글씨가 광고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없잖아요. 광고도 안 보이고 안경 광고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안경 광고도 있고 부동산 광고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작입니다. 이런 조작 사진을 만들어서 1년 전, 2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고 여기 서 있었죠. 이렇게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경찰이 만들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이런 증거 기록으로 해서 통영지원에 구공판을 제기한 거예요. 이걸로 명예훼손을 뒤집어 씌워서 무고는 못 걸죠. 무고는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무고로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 건데, 그래도 일반 민초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잡아서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이런 조작 사진으로 이거 증거거든요. 조작 증거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계자들 다 조사해야 합니다. 이거 어찌 살겠습니까?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경남권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시위를 부산 해운대 경찰서 관할지에서도 호위무사 역할을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경찰관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그 외국 군인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호위를 해주면서 기고만장하게 대통령이 미쳤다고 그렇게 떠들고 당기게 합니다. 성난 시민들이 이런 일들을 보시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어떻게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지를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 그 비서실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담되어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서부지청, 대구 서부지원에 지금 공소장이 있는데 그 공소장도 다 허위사실이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것까지 다 허위로 했고 또 그것을 고친다 해도 또 허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공판 때. 그래서 이거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부지청, 대구 서부지원에서 신청하고 발행한 가짜 체포영장, 그것으로 국민을 체포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통해서 공갈 사기꾼을 고소하지 못하게, 보험 사기꾼을 고소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통영지원, 통영지청에서도 이렇게 가짜 체포영장을 지금 사용하고 가짜 체포영장으로 사람을 체포해서 그리고 이런 조작 증거로 제출해서 민초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초들이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끝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검찰, 법원, 경찰서 감찰해야 합니다. 대낮에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대통령을 미쳤다고 외치는 자들이 어떻게 제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가 부산 해운대 경찰서 관할입니다.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